5천 이하, 1억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파트만이 아니어도 해볼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핵심 입지에 빌라. 빌라도 좋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빌라 가격도 올라요. 그럼요. 그러면 강남 지역에 전세를 내가 안고 투자할 수 있는 빌라도 있고요. 사람들 궁금해할 지금 70 부동산 대책 뭐 얘기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예, 대책이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진짜로 집 하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크게 계속 맞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이 있고, 그럼에도 집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사야지 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부동산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라 사업입니다. 사업. 샀다 팔았다 물론 남들보다 벌 수 있는데 부동산은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사업한다는 관점으로 길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집이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지역, 아파트 그런 것들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사세요. 빨리. 하지만 무리해서 사지 말고 핵심 지역을 사라. 그리고 어디에 살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도시 기본 계획을 꼭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5차 국토 종합계획, 이게 작년 12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나온 대책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강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 많이 나오는데 계속 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런 대책을 보지 말고 오히려 멀원 생각하려, 원려 멀리 바르는 거예요. 멀리 보면은 더 기회가 많고 거기에 뭐예요?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의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멀리 보셔라. 단기 이런 대책에 일일비하지 마셔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이렇게 막 몰리는데 아파트 이외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규제의 대상이 아파트, 담보대출 억제하고 양도세 뭐 중과하고 하는 대상이 아파트인데 지금 어디가 가격이 많이 오르냐면 핵심 입지의 빌라 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대출이 70%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도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강남의 고급 이런 컨셉이 들어간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쪽으로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재가 풍부한 지역, 변화의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의 종목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30들이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시드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집 말고는 사실은 이제 월급 모아서 집을 산다? 이걸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잖아요. 뭐 급여가 우리나라 높다고 해도 한 달에 뭐 300, 400, 400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 만약에 뭐 100만 원, 거기 집세 50만 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세요? 첫 번째, 지식에 투자해라. 지식의 투자는 인생 역전의 최고의 도구입니다. 뭐 책에도 제가 좀 밝혔지만 부자 수업 들으려고 많이 쫓아다녔고요. 뭐 경영자 공부라든가 뭐 창업학교라든가 그죠? 이런 부자 수업들도 많이 들으면서 그런 좀 마인드를 저는 먼저 토양, 목토를 읽어야 큰 줄기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거 많이 했고요. 근데 부동산 투자가 왜 좋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 대출. 내가 저축액은 적지만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신용대출. 그 두 번째 레버리지가 뭐예요? 전세입니다. 전세. 전세를 활용해서 내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그리고 플러스 지식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도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리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정부가 규제를 한다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나요? 30대 초반이에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뭐 1억, 2억 대줄 수가 없어. 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받지 마요. 받으면 배로 갚아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1억을 만들기까지 월급만으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일부는 물론 시드를 만드는 데 적금을 들고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서 마인드 교육, 테크닉 공부를 해서 직접 사이드로 투자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굴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내 신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어디 허름한 빌라라도 뭐 레버리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5천이야. 찾아서 방 한 칸짜리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5천 이하, 1억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파트만이 아니어도 해볼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핵심 입지에
빌라. 빌라도 좋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빌라 가격도 올라요. 그럼요. 그러면 강남 지역에 전세를 내가 안고 투자할 수 있는 빌라도 있고요. 핵심 입지에 신축 오피스텔도 투자할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냐? 2030 서울 플랜을 공부해야죠.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이 있어요. 그 지역을 우선으로 보고 그 주변에 빌라와 아까 말한 그런 것들도 투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그 단계가 좀 됐어요. 연습이 좀 됐어. 한 1억 정도 투자금이 있어. 그러면 내가 나이가 한 30대 뭐 중후반이야.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1억을 내가 캐시로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뭐 레버리지 이용할 수가 좀 있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전세 살고 있어. 집부터 사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책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4장에 내 집 마련 뽀개기 1, 2, 3. 네, 여기 다 있어요. 1.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거죠.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생애 최초 대출은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플러스 10% 더 됩니다. 그럼 LTV 50%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50% 활용해서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면 되죠. 그럼 마땅치 않다. 그럼 두 번째, 내가 전세 또는 월세를 거주하면서 아까 말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 또 세 번째, 그 돈을 또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세 또는 월세를 살면서 플러스 뭘 하라? 청약을 해라. 3기 신도시의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2년 거주를 해야겠죠. 그럼 3기 신도시가 어딘지 거기에 내가 해당하는 지역, 출퇴근하기 좋은 지역에 전세 거주를 하고 2년 살면서 청약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자. 지금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이 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까? 이 책? 아니면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들도 봐야 돼요? 일단 이 책 보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BS 자본주의 그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튜브도 있어요. 그것도 꼭 보시고 너무 좋은 영상이거든요. 이제 이 정부가 계속 대책을 막 내놓잖아요. 대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쑤신다고 표현을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조급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조급해진 이 상황에서 실제 사실은 뭐 20대부터 한 40대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각각 얘기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내가 모르는 영역에 투자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요, 특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실수하는 걸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 원금 보장이 돼야 되고 이제 큰 돈을 잃기 때문에 초년생들은. 그래서 세 가지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관계자분이 싫어할 수 있는데 지역 주택조합은 하지 마라. 지역 주택조합. 왜요? 무주택 서민들 또는 1주택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을 해서 책정된 임시 분양가를 이제 내고 그쵸. 그 비용을 가지고 조합은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착공하기까지 과정에서 90%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속앓이를 많이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투자거든요. G주택은 일단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지금 뭐 지나가면 플랜카드 많아요. 뭐 송파구, 천 얼마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 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획부동산 하지 마라. 사장님 여기 어디 땅 좋은데 뭐 좋은데 그러면 본인이 해야지. 왜 전화해? 조심해야 돼요. 기획부동산. 보통 토지를 분할해서 매도하기 때문에 그거를 단독으로 매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분양형 호텔 하지 마라. 제주 땡땡 이런 것들. 아까 말한 원금 보장 안 되고 황금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초년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세 가지는 꼭 주의하시고 제가 말한 원금 보장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대표님 근황 얘기 좀 해주시고 마칠게요. 뭐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 강의 뭐 지금 뭐 요청 많이 오시죠? 강의도 많이 하고 미팅 요청도 많이 오시고 하고 있고 뭐 또 외부에서 이렇게 또 와서 취재도 해주시고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 사랑해주시는 수강생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온 것 같고요. 제가 뭐 이 책에도 썼지만 빚을 갚고 뭐 지금 이렇게
뭐 돈과 시간의 비교적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데 저는 절대 제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시장이 좋아서 운이 있기 때문에 된 건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혼돈의 시대거든요. 대책이 엄청 나오고 하는데 힘내시고. 부동산 대표님이 이 책을 꼭 한번 직접 쓰신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권해요. 제가 목차 좀 헤드라인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넘쳐나는데 내 집은 어디 있나요? 부제가 2030의 힙한 선택이라는 부제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함께 기획할 때는 대표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 아까 같이 나눴던 것처럼 Y에 되게 많이 가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몸으로 경험한 바닥을 쳐본 경험이 사람들에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에 대한 속성, 또 투자에 대한 속성, 특히 부동산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하구나. 그걸 사실 알려주고 싶어서 활동을 하셨고, 요 책도 쓰셨고, 지금 교육과 뭐 컨설팅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죠. 1장을 보시면 참 중요한 제목이에요. 꼭 집을 사라. 이게 대목차입니다. 꼭 집을 사라. 2장은 지금 바로 내 집 마련 플랜을 세워라. 3장이 그런데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자. 그러면서 남들이 안 살 때 사야 한다. 흙 속의 진주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전세금은 세입자가 2년간 빌려준 무이자 차입금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트렌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4장에서 보면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매뉴얼.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내 집 마련 뽀개기 1, 2, 3 그리고 똘똘한 대출 활용법 이런 어떤 내용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5장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하여. 사실 부동산 투자가 단순히 투기로서의 어떤 가능성과 투자로서 끝날 것 차이는 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를 외치는 분들이 대부분 강조하는 게 돈입니다. 돈. 근데 우리 이제 부동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은 기본인 거고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투자 선생님이시죠.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력이 아니다. 그럼 뭐란 말이야? 그게 책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의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재미있게 오래 꾸준히 공부하자. 오래 해야 됩니다. 네, 생각의 지도를 그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부동탁 대표님하고 잠깐 이제 미팅을 해보면서 이제 느낀 건 제일 중요한 인생의 그림이 있느냐, 그거에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하겠느냐,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지식을 쌓겠느냐, 실제 경험을 하겠느냐, 그것을 반복하겠느냐,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쪼록 정말 이 난세인 이 세상에 누군 집을 사라고 그러고 사지 말라고 그러고, 누군 투자를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뭘 해야 될까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택을 잘 결정하셔서 여러분 미래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부동탁 대표님, 부동탁이었습니다. 저는 링크맨 조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